연애를 보면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결국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된다는 이치가 교묘히 숨겨져 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묘한 갈등도 많은 법입니다. 서로를 알 수 없기에 사소한 언행에 신경을 쓰고 심하면 오해를 삽니다. 대안이 진말도 많아집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서로 실망을 해서 헤어지는 사연이 있는 반면에 헤어졌다가 마음이 변해 다시 재결합해서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면 사랑에 성공해서 결혼에 이런 사연이 있는 반면에 환멸과 상처만 안게 된 실패담도 있습니다. 자서전에서는 사랑의 성공감과 실패담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연애의 실패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담을 쓰다 보면 본인과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로 인해 차마 밝히지 못하는 사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서전 내용 등에 지나놓고 보니 헤어진 것이 후회가 되면서 그 여자나 혹은 여자 내지 남자와의 일상을 생각하기에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런 예에 속합니다. 상대에게 괜한 항상을 품는 것 나머지 실망을 해도 거절했다거나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사연부터 해서 떠오르게 해도 부끄러운 만큼 온갖 자질고 고려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녀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것에도 사소한 예절을 지키면서 신중함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 수탕달의 연애론에는 연애의 7단계가 나옵니다. 이 정리해야 하지만 처음에 상대는 모든 것에 대해 감탄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고 가슴 설레는 희망을 품고 본격적으로 사랑을 했다가 유혹이나 질수, 그 활동, 오해의 과정을 통해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이는 연인뿐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 사이에도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는 사랑이 있지만 헤어졌던 일 외에도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처럼 현재 진행형 사랑 이야기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에는 사랑보다는 정으로 금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고향에 대한 추억을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자서전을 연대기 구성으로 써내려갈 때는 유년 시절과 고향 이야기는 을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유년 시절을 시공간과 함께 소개하다 보면 고향의 모습을 우선 떠올립니다. 고향은 과거라는 시간성과 함께 현장성을 줍니다. 이 고향에 대한 추억담은 신변잡기 수준에서 흔한 내용입니다. 이 고향을 추억하는 일은 누구를 막론하고 포근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이 대체로 보면 농어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비교적 글에서 술자거리가 풍부한 편입니다. 자서전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옛 추억의 장면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고향에서 있었던 추억의 어린 행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하면 흔히 유년 시절을 시골을 연상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 시골을 고향으로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도해지를 고향으로 여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고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삶에서 이사한 한 2번 이상은 해왔을 것입니다. 이 고향이
있다는 것은 고향을 떠난 이후에 현재까지 시공간의 변화를 거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유년 시절에 처한 시공간과 성인의 그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적과 현주소가 다르듯이 시골 고향은 마음에 두고 현재 생활을 도외자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변화는 명절이 되면 구충체증을 이루도록 도외지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유목민과 똑같은 사회적 대이동 현상을 이룹니다. 이 소설가 유진호의 단편 청량전기의 도입부에 사람은 살면서 절망에 처하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소나무가 우거진 독립선의 고향에 찾아가 보낼 수성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미지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식이면서 살았던 순수했던 유년 시절의 고향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거나 하는 심리입니다. 어찌 보면 불실 없는 가요고지향이나 행동을 볼 수 있지만 고향과 유년의 정서를 떠올리면 현재 모습을 다르게 보며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시골이든 도회지이든 그 공간이 아무리 일정 기간에 머물렀다고 해도 추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환기시키는 중심 기억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자서전에 소개하는 고향과 같은 특정한 공간은 그 자체로 존재했던 있는 그대로의 물리적 공간이면서도 자서전을 쓰는 사람의 현재의 시점에서는 무언가 색다른 해석과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공간입니다. 이른바 장소에 대한 애착입니다. 자신이 성장했던 동네의 모습이 변했다고 해도 우연히 그곳을 지나치면 어김없이 순례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 자주 놀았던 골목길이라든가 등하굣길, 자주 놀러갔던 동네 야산이나 언덕길이 기억에 생생하다면 그럴 것입니다. 길은 이동성을 뜻합니다. 그 길에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거라 다녔고 친구들과 즐겁게 억지질까 따르며 귀가했고 늦은 시간에 초저녁의 쓸쓸함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회지 고향을 떠올리면서 밤에 귀가하는 좁은 골목길에서 습관적으로 공포심을 느껴보았다는 경험을 쓰기도 합니다. 당시 치안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설정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고향을 간직한 사람은 자서전에다가 자신의 성장지 고향에 대한 특별한 풍광이라든가 성장소를 밝히면서 독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인용되는 안겨주기 위해서는 되도록 향토색이라든가 지방색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고향이 도시라고 해도 동네 풍경이 주는 그 나름의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시 이 고향은 시끄럽고 지저분한 공단처럼 늘 울적하고 옹색한 이미지가 쌓여있다면 그것대로 간직하게 되는 전설을 자서전에다 쓸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을 담을 때에는 어디간이나 자서전을 쓰고 있는 성인의 관점에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쓰게 됩니다. 이 고향을 회상하는 그 시점은 어디까지나 성인의 시점을 보니 회상하는 주체가 변하듯이 고향의 모습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작가신 이어령의 스킬 중에 우물 속 같은 내면 공간 이라는 작품에서는 고향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기억하는 것 자신이 변해서 고향도 물리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오히려 당황과 실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고양이의 옛날 진짜 모습을 회상하는 주제에
과거 시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서전에서 고향에 대한 추억을 들려준다면 들려주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년 시절의 경우에는 학창 시절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연대기 구성 인생주기표를 작성했다면 과거 기억은 유년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유년 시절이라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가리킵니다. 학창 시절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후부터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가리킵니다. 이를 통째로 유소년기라고 지칭합니다. 대학 시절부터는 성인기에 속합니다. 최초로 사회생활을 겪게 해준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자서전에 쌓기 위해 겨울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앨범을 보거나 동창들을 만나면서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일화나 희비 사건을 다룬 동상을 기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인의 관점에서 색다르게 해석해서 자서전을 내용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의 이야기는 당연히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시절에는 가정의 보살핌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볼 때 유년 시절의 아련하고 포근한 기억은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사람마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재미있는 추억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미륵의 본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 라는 내용을 보면 내용은 자선적인 성격의 스프림입니다. 1910년대 주인공이 농촌에서 보냈던 풍요로웠던 유년 시절 중에 행복했던 추억을 썼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서천돌입니다. 이 유복한 가정의 자녀답게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모르는 나이라서 그런지 무엇이든지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당시 시골에서는 겨울이 되면 얼어붙은 강에서 팽이를 치며 놀았기에 가을과 겨울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명절에는 사촌들이 모여서 그저 좋은 감성으로 즐겁게 놀고 여기저기에 친척집을 다니며 채소를 들이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덕담만 들으면서 지냈다는 추억점을 들려줍니다. 이 책의 저자 이미륵 박사는 항일운동을 하던 중 일대의 찬압을 피해서 독일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동물학 박사학을 받고 생을 마쳤습니다. 이 책은 독일에서 발표됐던 이후로 한국 문학계에서는 이주 문학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문학 작품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선 병원본에 의지해서 읽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내용과 그에 따른 정서는 매우 한국적이면서 내용 일부가 독일 교과서에 실리면서 독일의 한국을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